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요 기사 하나를 좀 보고요. 그다음 전 세계 확진자 흐름들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사 하나면은 사실 뭐 거의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가 물론 뭐 제가 유튜브를 또 한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기사들이 조금은 왜 이렇게 나오나라는 좀 물음표가 많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진단키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고 또 이제 이거와 영향을 받은 이 이슈와 영향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그런 제품들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기사에서는 뭐 17%라는 말도 안 되는 민감도를 얘기를 하는가.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이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게 움직인다면 자연스럽게 주가의 상방을 이나 하방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트리거는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자가 검사 키트를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휴마시스라든지 뭐 엑바라든지 뭐 수젠텍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어. 기타 이제 외에 또 이제 진단 키트들도 자가 검사 플러스 알파로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에서 지금 진단 키트주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반등을 한 거예요. 물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올랐다 기준점을 아래로 잡으면 오른 게 맞지만 위에서 잡으면 아직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는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정확도가 낮아 가짜 음성 판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틀린 거는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민감도가 낮아가지고 이 병자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다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요 밑에 기사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제 해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진단키트가 굉장히 해외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 건데 이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엮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해외에서 승인 나서 우리 국내 제품이 팔리고 있는데 그런 퍼센테이지면 해외가 바보도 아니고 그거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제 관점은 일단 요약을 하자면 자, 그래서 자가 진단 키트가 뭐냐라는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홈키트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인데 15분 안팎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콧구멍에 살짝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타액으로도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빠르게 검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점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R은 95% 이상인데 항원검사법의 정확도는 50에서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수젠텍만 하더라도 민감도 특이도 종합이 항원이 95.7%인가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PCR과 100% 동일하게 성능 나온 것도 있고요. 그죠? 굉장히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관들에서 인증을 받은 것들이 있죠. 물론 그게 기사로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 확인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50에서 70% 정도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이제 SD바이오 센서라는 이 이제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회사가 작년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민감도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로 지금 거의 뭐 그 일반화를 시키는 것 같고요. SD바이오 센서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 수치가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 수준이면은 사실 상품적인 가치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 뭐 아시겠지만 휴마도 그렇고 뭐 이제 다른 회사들 엑바도 그렇고 뭐 FDA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과연 그런 기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똑똑한 기관이 그
이런 50%짜리 수준의 제품을 승인을 해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자꾸 국내에서는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해외들은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있고, 미국, 독일에서는 이제 일반 마트에서도 할 정도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락다운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간편성, 접근성 높아 돌파구 될 것. 지금 하루에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5에서 많아야 10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확진자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자가 진단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 확진자 수가 확 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가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해외에 비해서요. 그런 건데 자가 진단을 하면 당연히 검사 수가 늘어나게 되고 검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확진자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봤을 땐 이거를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전염병이잖아요. 제가 왜 자꾸 정상인 시장이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우리나라 이렇게 있죠. 있는데 이거 그냥 좀 이게 동그라미 커갖고 너무 크게 못 그리니까 자 있는데 자 서울 지역에서 다 잡았다고 칩시다. 근데 다른 뭐 천안이라든지 뭐 강원이라든지 요런데 확진자가 역시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버스로도 움직일 수 있고 자가용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게다가 또 무증상자가 있잖아요. 내가 걸린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해서 또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은 뭐 대도 다시 이렇게 전파가 돼요. 그러면은 정상인이 정상인을 유지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방책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러려면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많이 해서 좀 의심이 되는 사람은 다시 PCR로 검사 한번 더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이제 확진이 되면은 확진이 된 사람들만 모아서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긴지 아닌지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보조적인 그런 수단으로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민감도가 낮다라는 그런 부분만으로 지금 깔아뭉개고 있는데 우리나라 키트들의 민감도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자, 천은미 교수가 얘기한 게 자, 보시면 WHO 같은 경우는 민감도 80% 이상, 특이도 97% 이상일 때만 승인을 한다. FDA 같은 경우 더 하죠. 더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러면은 뭐 50%에서 70% 민감도 특이도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WHO라든지 뭐 CE라도 비슷할 거예요. CE도 바보가 아닌 이상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겠죠. CE라든지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기가 너무나도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깔아뭉긴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민감도가 낮아서 못 써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치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애들은 바보예요. 왜? 낮은 걸 왜 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그런 이제 뭐 확진자가 확 늘어났을 때 그런 공포감들 그리고 이제 민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당연히 뭐 소비나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을 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PCR보다는 민감도 특이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모든 제품이 다 PCR만큼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자가 진단을 전부 다 하면은 우리가 무증상사까지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액바 같은 경우 이번에 그런 거 FDA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추려가지고 우리가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조 수단으로는 충분히 이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민감도가 뭐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혼란은 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다 더 빠르게 잡아 나갈 수 있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키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키트에 대한 사용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슈퍼마켓에서도 이제 진단 키트를 살 수 있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왜? 이거는 간단한 절차로 숨은 확진자를 미리 발견해 전파를 막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감염이 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미리 추려서 그런 사람들 관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확진자 전파가 더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위험도 없고 의료인이 할 수도 없고 비용도 저렴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조 수단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방역관리 회의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물론 정말로 뭔가 이 확률이 뭐 50%, 17.5% 이거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참 그쵸? 어떤 진단으로 도대체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분명 그 우수한 물론 성능이 떨어지는 진단 키트도 있어요. 왜냐면 신속 항원을 만드는 업체가 너무나도 많죠. 근데 그 중에서 FDA를 받거나 C 인증을 받거나 WHO 인증을 받은 회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만약에 검사를 했다면 17%로 나올 리가 없죠.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죠. 뭐 WHO랑 C나 이런 FDA가 바보입니까? 이거 17%인 거를 그 100명 중에서 17명만 걸러낼 수 있는 거를 승인을 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진단키트 섹터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민감도랑 특이도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인증이나 이제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자연스럽게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 해외에서도 많이 나가지만 국내에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정상인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시장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자체로도 매출이 고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된다면 키트의 수요는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물론 가격 경쟁은 예전보단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낮아지겠지만 이제 박리담회로 숫자로 때려 박는 거죠. 그래서 뭐 매출은 높고 영업이익은 낮게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의 외양 성장은 나오는 거고 그를 통해서 회사가 쌓아지는 인지도들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요. 요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우수한 키트가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미 해외에서 신속 그 FDA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키트에 대한 이런 좀 민감도 특이도가 높은 것들이 승인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그쪽으로 가야지만 정상인 시장이 어쨌든 유지가 돼야 돼요. 왜? PCR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대응이 이걸로 잘 됐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다 퍼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PCR만으로 이 전염병이라는 걸 다 캐치를 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그러기 때문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증상자 확진자도 많지만 무증상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환자임을 알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우리가 밥 먹을 땐 빼잖아요.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우리가 커피 마실 땐 벗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그런 무증상자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이런 그 확진세를 더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에 큰 영향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벌써 코로나에 직면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이제 점포들이 많이 힘들어서 이제 임대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텅텅 비어있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1000명 넘어서 다시 한번 거리두기 강화하고 또 정지하고 이러면은 과연 그 지역 경제가 붕괴가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물론 안 망하는 곳도 있겠지만 망하는 곳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케어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또 확진자 수가 정말 대단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8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PCR 검사 말고도 보조수단으로 해서 빨리빨리 해갖고 확진자를 최대한 줄여야겠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가진단 쪽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를 하면서 백신까지 잘 되고 치료제까지
곁들여서 된다라면 이게 더 좋아지겠죠.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뭐 제 얘기가 무조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일단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진단키트 섹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엔 자가진단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진단키트의 소비의 수는 월등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누가 자기 가족 아픈 거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망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좀 만약에 내가 감기 기운이나 좀 이런 게 있으면은 검사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발생이 된다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하겠죠. 그럼 키트에 대한 제2의 또 시장이 또 굉장히 좀 크게 열릴 수가 있고, 그다음 또 백신이 나오면은 또 중앙체에 대한 중화력이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인도발이 지금 보이는데, 지금 인도발 바이러스 백신 무력화 우려 무서울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왜 나오냐면 인도가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가 20만씩 생겨나가고 있어요. 과거에 미국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종이 또 되고 대폭발했다. 그 다음에 두 종류로 함께한 보유 바이러스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보시면 영국발 바이러스보다 이제 81% 파괴력 주의 뭐 요런 것들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변이가 이 백신 바이러스 억제를 방해한다라는 유사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지난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변이가 바뀌는 이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과연 백신이 이걸 잘 케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코로나 사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진단키트들 실적들 장난 아니죠. 여전히 장난 아닌데 그것들이 상황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어쨌든 계속 돈을 벌 거예요. 그죠? 돈을 계속 버는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왜? 회사가 돈이 생기면 뭐 M&A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신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수젠텍처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암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약 개발로도 나갈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뭐 정부가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확진자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이제 뭐 제가 30만부터 봤는데 벌써 90만도 한번 봤고, 이러다가 1000만도, 이러 100만도 볼 수 있어요. 100만씩 되면은 지금 뭐 이런 코로나 확진자에 따른 이런 부분들 2%나 사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단기간에 잡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이 산업은 뭐다?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유지가 되면은 당연히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수혜를 받을 것들이 더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수젠텍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왜? 지금 이제 뭐 에로도 있고 이게 결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성 호르몬 관련된 부분에서도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원 식약처 얼마 안 남았죠. 식약처 얼마 안 남아. 이거 되면 바로 또 이제 그 자가진단 쪽으로 식약처 또 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FDA EUA, 그 다음에 FDA EUA는 두 개 있죠. 중앙체랑 이제 항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알러지 쪽도 있고 뭐 많아요. 얘 진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슈가 하나만 터지더라도 주가는 상승할 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언제 나오냐가 중요하고, 물론 요게 전부 다 나와주면 땡큐지만 뭐 이 중에서 뭐 한두 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항원 같은 경우는 안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안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그래요. 그래서 불발이 나더라도 분명 그 이런 지금 업황들, 다시 진단 키트에 대한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봤을 때 키토주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차트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제가 분명 요거 말씀드릴 때 이 캔들이 유지가 되려면은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캔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지금 좋은 그림이에요. 왜요? 지금 이 강한 이 10%짜리 봉이 나왔는데 그걸 이틀째 메어버렸어요. 즉 괜찮다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기준점 밑으로 내려가면 이평선 더 가파르게 쏟거든요. 그럼 이게 더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거래량이 줄면서 하다가 이제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양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실 쭈쭈쭈 올라가서 이제 25,000원대까지는 올라가 줘야 됩니다. 올라가 줘야 되고, 이게 기준점이 이슈가 터지기 전에 기준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훨씬 좋아요. 제가 적어도 2만원까지는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그 부분을 넘어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25,000원까지 이제 이런 업황에 따라서 올라와 주고, 이러다가 이슈 하나 터져가지고 뭐 휴마 같은 경우도 항원 뜨고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떠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단박에 3만원이고 뭐 한 번 올라가고 바로 끝나나요? 뭐 그 다음에 조금 더 급등 나오죠. 그러면은 뭐 3.5에서 4만까지는 뭐 순식간에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30%가 올라갔을 때에 올라가는 등락폭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점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얘는 코로나 이슈에다가 결핵에다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저는 제가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제가 이제 120선이 내려올 때까지는 아직 이만큼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이제 한 2주하고도 이틀 정도 남아있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주가 좀만 올라가면 이제 120선이 옆으로 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0은 이미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얘는 옆으로 기면서 나머지들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정배열이 드디어 7개월 만에 나타나죠. 7개월 만에 나타나면서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도 60, 120은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들만 올라서 뚫어주면 주봉상 정배열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20월선까지 회복을 했어요. 즉 중장기 흐름이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그 흐름을 이제 맞춰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당연히 금방 올라옵니다. 5월선은 다른 모든 이평선에서 5호선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럼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위로 치솟아 오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60분 봉상 정배열 유지가 되고 있죠. 60선 한번 테스트 했고요. 요까지 깨졌으면 사실 한번 내려왔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좀 강조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5% 5%씩 올려주면서 주가가 조금 이게 좀 안정을 찾았다. 매물대에서 한번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에서 밑에서 잡았던 분들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왔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 25,000원 라인대에서는 좀 많은 매물의 소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본전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있겠지만, 뭐 본전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지금 업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좀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휴마시스나 이런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뚫어주고 약간의 조정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치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엑세스도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휴마시스처럼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시젠도 지금 뚫어줬죠. 뚫어주는 이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단키트들이 PCR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뚫어줘서 다시 한번 시세를 바꿔주고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하나 종목만 올라가면 금방 거꾸러지겠지만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상승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월요일 날 또 시장 보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천천히 말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은 랩하는 것처럼 좀 빠르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